지금부터 약 1600년 전에 고구려의 강개토왕이 보낸 오만의 대군이 일본 본토를 정벌하고 고구려가 대마도를 통치하였음에 대해서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강개토왕이 보낸 오만의 대군이 일본 본토를 정벌한 사실에 대해서는 강개토왕의 비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강개토왕의 비는 현재 만주의 지반현에 서 있습니다. 이 비가 만주 지반에 서 있는 이유는 이곳이 고구려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서기 414년에 세워진 이 비는 그 내용이 강개토왕의 업적을 기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문 총 18,000 공두자 중에서 대외관계, 즉 일본에 관한 기사 150석자가 집중적으로 깎여 나가고 없습니다. 이 깎여 나간 곳은 뒤에서 알게 된 사실입니다만은 강개토왕이 보낸 오만의 대군이 그 신라를 도우고 외병을 임나가라에 뒤쫓아가서 그곳에 외병을 치고 일본 본토를 정벌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는 그 1876년에 일본인이 이 비를 처음 발견하고 그들의 불리한 부분을 의도적으로 깎아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인의 누구가 이런 일을 범행했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되는데, 이는 일본의 육군의 참모본부의 장교였던 사고가 깎아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는 청일전쟁이 일어날 무렵에 스파이의 임무를 띠고 만주 지변에 가서 이 비문을 처음 발견하고 비문을 깎아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한편 조선 총독부의 촉박으로 있었던 쿠로이다가 깎아낸 것으로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 조선 금속 총란에 쓴 글에서 이를 짐작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 글에서 이 비가 지하 2치의 깊이에 묻혀 있었다고 하고, 이 비의 이면의 자단에 결손자가 나오게 된 것은 이 비가 한번 넘어져서 그래서 생긴 것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 양심적인 학자 이케우치는 이 비가 대석이 튼튼함을 봐서 한번 넘어졌다가 다시 세워졌다고 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함을 봐서 쿠로이다가 이 비문을 깎아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비문을 깎아낸 이유는 앞에서도 말한 바와 같이 강개토왕이 그 일본의 본토를 정벌한 사실을 감추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강개토왕이 비문에 나타난 임나가라를 남한의 육가야라고 하였습니다. 육가야의 가야는 임나가라의 가라가 변한 말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라라는 말은 본래 주업을 따르는 보통명사로서 그 사고가라, 니가라, 개찌가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마도에 있는 시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강개토왕이 보낸 오만의 대군이 일본 본토를 정벌한 것이 아니고 남한의 육가야를 정벌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의 학계의 일부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이러한 속임수에 속아서 임나가 대마도에 있었다고 하고, 또 그 KBS의 역사 스페셜에서도 그 김해에 있었던 가락국이 고구려의 대군에 의해서 멸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삼국사기에서는 가락국의 마지막 왕인 구해왕이 532년에 신라에 항복함으로써 가락국이 멸망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이에 첨안다행이도 계연수, 이간집 두 분이 이 비문을 깎아내기 전에 만주의 시반현에 2번 가서 이 비를 실증하고
이 부분을 밝혀낸 것이 전하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의하면 강교토왕의 본한 5만의 대군이 임나가라, 즉 대마도를 거쳐서 일본의 본토, 즉 아와지 섬과 다시마, 나니와 무사시 등을 정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함을 보아서 이 두 분은 일본인들에 의해서 왜곡된 고대 한일 관계사를 바로잡는 데 큰 공이 있는 분입니다. 다음에는 고구려가 대마도를 통치했음에 대해서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통치하였다는 것은 다스렸다는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서는 한단고기에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즉, 그 대마도는 사고가라, 니가라, 개찌가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그 고구려의 영락 10년, 즉 서기 400년에 이 삼가라가 고구려에 기속되었다고 하고, 고구려는 대마도를 10국으로 나누어서 통치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는 대마도의 10국은 일본 서기에 나타나는 임나 10국과 같은 것입니다. 임나 10국에서 임나는 대마도를 말하는 것이요, 10국은 고구려가 대마도를 10국으로 나누어 통치했다는 10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대마도에서는 이 대마도의 10국을 대마도의 10향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10국의 나라국과 10향의 항을 같은 뜻으로 본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국과 향을 한 가지로 군의로 읽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가 대마도를 통치하였으면 한 사실에 대해서는 대마도의 기록에도 볼 수 있습니다. 즉 대마도의 역사를 기록하는 대주편전약에 의하면 고대 대마도는 고려국의 목장이었다고 하였습니다. 그 목장이라는 말을 기르는 곳입니다. 대마도가 섬이기 때문에 말이 도망칠 염려가 없어서 말을 기르는 데 적합한 곳입니다. 이는 우리의 제주도가 섬이기 때문에 말이 산지로서 이름이 있는 것과 같습니다. 위에서 그 고려국의 목장이라 했는데, 고려국은 고구려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본에서 고구려를 고려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고대 대마도가 그 고구려의 목장이었으면 오늘날 대마도의 조랑말에서 그 자취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 조랑말은 키가 작으나 무엇이든지 잘 먹고 가풀막에 오르는 힘이 강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3세기 말에 중국인에 의해서 지어진 위지동의전에 고구려 말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이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 말은 키가 작으나 산에 잘 오른다고 하였습니다. 이러함을 보아서 오늘날의 대마도의 조랑말은 대마도가 고구려의 목장이었을 당시에 고구려 말의 종자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대마도에 그 고구려가 있었으면 오늘날 대마도에 고려산이라는 지명이 남아 있음을 보아서 그 고구려가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에는 고구려뿐만 아니라 임나와 신라 백제의 음락국도 있었습니다. 음락국이라는 마을로 된 조그마한 나라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고대 대마도는 한국의 섬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대 대마도가 한국의 섬임을 뒷받침하는 것으로서 8세기 초에 만들어진 일본 서기에 대마도를 한행지도라고 하였습니다. 한행지도에서 한은 한국의 한을 말하는 것이요, 향은 대마도 10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마도가 일본의 영토로 넘어가게 된 것은 8세기 후반기 이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위에서 말하는 바는 이 사람이 지은 임나국과 대마도라는 이 책에 자세하게 적었습니다. 이상으로서
이 사람의 말을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